오늘도 중년의 지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요? 이 질문 한 번쯤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직장에서도 한 발짝 물러난 지금, 어쩌면 처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 속에서 드는 불안과 망설임,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때로는 체면과 책임감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마저도 주저할까요? 지금부터 그 망설임을 덜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대전에서 보내주신 정혜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1, 30년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몇 년 전 퇴직하셨죠. 남들이 보기엔 안정된 삶이었어요. 자식들은 모두 결혼했고 연금도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정 선생님은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더 우울해졌다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딱히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제 나를 위해 뭔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가족에게 말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 위해 살았잖아. 이제 진짜 엄마를 위한 시간 보내도 돼. 그제야 정 선생님은 마음을 다잡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붓을 잡는 손이 어색하고 색을 고르는 것도 어려웠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고 해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위한 무언가에 빠져든 순간이었죠. 이제 정 선생님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 무렵엔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작품을 완성할 때면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평생 책임과 의무에 짓눌려 자기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는데 익숙해졌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일이 사치처럼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삶의 즐거움을 찾으면 그 기운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주변에 전달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허비할 뿐이다. 우리는 자주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한탄하지만 정작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써보려는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그 짧은 인생을 나답게 살아갈 기회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가까운 곳이라도 짐을 싸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검색창에 한 번쯤 그 단어를 쳐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관심 있는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 선생님처럼 첫걸음을 내디디면 놀랍도록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활력이 되살아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혹시 여전히 망설여진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고 나서 더 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해보지 않아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해서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나를 위한 무대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도 아름답지만 그 끝에는 늘 나 자신이 남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그 삶의 마무리도 후회 없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오래 미뤄뒀던 책을 펼치거나 산책을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모이면 어느새 삶의 중심에 나를 세우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만약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면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남은 인생,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남은 인생,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요? 많은 중장년층이 이 질문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평생 가족과 일을 위해 바쁘게 살아온 지금, 막상 여유가 생기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택에서 보내주신 김은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여사님은 올해 64, 자식 셋을 키워 모두 결혼시켰고 남편과는 50을 넘긴 순간부터 사실상 동거인처럼 지내왔습니다. 살림과 자식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고 퇴직한 남편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텅 빈 집에서 멍하니 TV를 보거나 남편과 말 한마디 없이 식탁에 마주 앉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무심코 던진 말이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엄마는 하고 싶은 거 없어? 뭐라도 좀 해봐. 그 순간 김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인생을 8단계로 나누며 중장년기 이후에는 자아 통합과 절망 사이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식과 직장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갑자기 자신이 무의미해진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은 그날 이후 무언가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신청했고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베이킹 클래스에도 등록했습니다. 남의 밥상만 차리다가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걸 해보니 그게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김 여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작은 변화가 몸과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는 중장년층은 우울증 발병률이 30% 이상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김 여사님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사소한 이야기로 웃고 베이킹한 빵을 나눠 먹으며 행복을 찾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가치 있지만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잖아요. 남은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활동 속에 있다.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그 과정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 속에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를 위해 사는 일이 사치처럼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요.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가족과 주변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김 여사님의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을 스스로 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망설여지신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삶은 생각보다 짧고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 산책, 관심 있었던 책 한 권, 오래 미뤄둔 취미 하나. 그렇게 삶에 작은 변화를 주는 동안 당신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찾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김 여사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참 행복하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 그 모든 순간이 같이 있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삶의 속도를 타인에게 맞추다 보면 나를 위한 시간은 끝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 여사님 역시 가족과 책임에 묻혀 자신을 잊고 살았지만 결국 남은 건 자신뿐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고서야 삶의 방향을 바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전히 괜찮을까? 하는 걱정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보낸 시간만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인생의 후반전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김 여사님처럼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나서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나의 모습과 꿈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참 행복하구나. 우리 모두는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중년의 지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귀한 연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